우리나라에 도입된 첫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산재보험을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과 오늘 산재보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지금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산재 사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이분들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급여 재활 의사를 중심으로 특별 대응반을 구성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다친 분과 사망하신 분들은 어떤 보험금을 받게 됩니까? 일단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이라고 하여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분들이 받던 급여의 60% 정도를 평생 그리고 자녀들은 만 24세까지 지급받게 되고요. 다치신 분들은 전액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로 70%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예, 아무쪼록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관련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예. 많은 지원 좀 해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또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요.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복지를 정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63개 지사와 11개 직영병원이 있으며 1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큰 조직인데 주요 업무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배를 한다면 노동보험과 근로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보험이라 하면 일을 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협에 또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로복지사업이라고 하여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생활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또는 일을 하는 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직장 여성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육아 문제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장 보육시설을 10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접 3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업무 중에서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산재보험이 아닐까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예.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 중에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배경이 어땠습니까? 예, 그 18세기에 산업사회가 이제 도래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그 이전에는 작업조직이었는데 그 산업사회가 도래되면서 나의 노동을 기업이나 근로자에 제공하고 생활하는 이런 행태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국가 경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사회가 일찍이 도래한 유럽에서도 산재 보상 제도가 제일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장 먼저 1964년에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건강보험이 있는데 굳이 산재보험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강보험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비 부분인데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기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다. 예. 자기 부담분 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은 치료로서 끝나는데 저희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하는 동안에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비조로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애가 남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혹시 오늘처럼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2018년부터는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 중에 당한 재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가입 대상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모두 자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사업주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이거든요. 보상이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고 해서 택배라든지 킥서비스, 대리기사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 택배나 퀵서비스 그런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런 예. 분들은 약간 근로자 성질과 예. 자영업자 성질을 반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거든요. 예, 예.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는 이런 반반의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종의 사용자 성격을 가진 분들이 반, 그리고 근로자들이 반 이렇게 보험료만 50% 낸다는 특질만 다르고요. 산재보험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64년부터 60년이 흘렀는데 그간의 세월을 뭐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주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산재보험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요. 양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5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은 다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식당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든지 일부 자영업자도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한 8만 명 정도가 산재보험에 이제 보호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 2,100만 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4대 사회보험 중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고요. 이런 부분이 양적인 이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출퇴근 재해도 보호를 받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질병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 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근골격이라든지 특히 직업성 암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재보험의 개선 과제 또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치유와 보상에 좀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의 핵심은 이분들을 치유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 서비스를 강조해서 이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직장 복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예, 사회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뭐 방향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지난해 산재 카르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약간 부정수급 등등 관련해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들을 수 있는 정의롭고 실효적인 보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요. 두 번째로는 산재보험에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 뭐 사중 손실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부정수급이라든지 또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인데 가입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탈법 행위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거, 미래 산재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사장님 취임 뒤에 새로운 비전도 만드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새 비전이 일터의 안심, 생활의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인데요.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상당히 큰 조직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4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도 좀 약간 혼돈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14가지 일을 크게 대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보험과 근로복지 사업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보험 사업으로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터의 안심을 드리고 근로복지 서비스로 생활의 안정을 드려서 최소한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드리겠다는 그런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한 서비스를 드리고요.
적시라는 것은 제때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적시 서비스 그리고 감동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각오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